네,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세종 소식입니다. 강화된 혁신 조직 개편 세종시 재정비 나서. 세종시가 본청 소속기관 의회 및 감사위원회 읍면동을 아우르는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스마트 도시 건설 등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구축부터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된 혁신 조직 재설계가 타깃이다. 일하는 직원만 일하는 기형적 업무 구조 시스템 진단에 따른 특급 대안도 마련한다. 시는 최근 민간 연구 용역 업체에 의뢰 조직 진단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결과는 당장 효율적 행정 조직 개편에 활용된다. 이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중기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 방향 수립, 중기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자족 기반 구축에 무게가 실린 정책 패러다임 변화부터 지방 분권 강화, 조직 자율권 확대까지 미래에 직면할 행정 환경 예측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시민 주권 행정수도 완성, 균형 발전, 모범 도시 육성 등 중장기 비전에 부합하면서 스마트 도시 건설, 새로운 산업 기반 확대 등 전략 과제 및 공약 추진을 위한 조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 규모, 위임 사무 및 업무 방식을 구축하는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일하는 부서만 일하는 직원만 일하는 기형적 조직 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끝이 날카로운 메스를 가해 부서별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구상도 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변화, 지방 분권 강화, 조직 자율화 확대 등 미래에 직면할 행정 환경 예측과 변화하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 대전역 앞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상인들, 대전 역세권 개발 동서격차 극복 열쇠. 대전 원도심 인근 상인들이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4차 공모가 원도심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와 코레일은 오는 31일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 4차 공모에 돌입한다. 상인들은 다시 시동이 걸린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동서격차 극복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인들은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는 코레일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코레일에서 민간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용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사업자의 용지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고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임대료를 유예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3차 공모에 이르기까지 업체가 없었던 만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수현 은행동 대흥동 상점가 상인회장은 민간 사업자들이 상업시설만으로는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면적 비율 조정을 통해 주거면적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와 코레일에서 주상복합 등 주거용지 확장 구상 등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원도심 활성화,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네, 최근 대전 원도심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의견이나 어떤 방향성이 계속 보이고 있네요. 네, 다음은요, 한국은행이 돈 풀기에 나섰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한은 사상 첫 무제한 돈 풀기 카드 꺼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돈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돈 풀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내놓지 않았던 조치로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한도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국책은행들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시장 대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3개월 동안 매주 1회 한도를 정해두지 않고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환매 조건부 채권을 전부 매입할 계획이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금융기관에 현금을 풀어준다는 얘기다.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RP라고도 부릅니다.
더 많은 금융기관이 더 쉽게 돈을 끌어갈 수 있도록 RP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대상 증권도 대폭 늘렸다. 윤면식 하는 부총재는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결정한 조치라며 사실상의 양적 완화 조치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하느니 전례 없는 한국판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중견, 대기업들의 돈줄마저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양적 완화 조치가 이제 경제를 좀 북돋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요. 부동산 시장 얼어붙는데 청약 열기는 후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겠다 싶은 것은 부동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을 받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그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고 당장 분양권으로 전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들어가서 살고 이후에 그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분양으로 다 몰려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급냉하고 있지만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는 예외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사이버 본보기 집을 열며 청약 일정을 강행한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 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이관된 뒤에 2, 3월 진행된 전국 31곳 아파트 청약에서 19곳이 1순위에 마감됐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43대 1로 작년 동월보다 3배 이상 더 치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시기 분양한 아파트는 대부분 사이버 본보기 집과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것은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지난해 하반기에 지속된 주택가격 상승세로 인근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는 단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홍보전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흥행할 만한 곳, 자신 있는 곳 위주로 우선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며 분양 현장이나 본보기 집을 둘러보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주변의 입지, 시세 등을 더 꼼꼼하게 살피며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국제 경제, 특히 이제 미국 쪽 경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연이은 셧다운 사태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반등 시점과 그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미국은 2분기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투자은행의 공통 시각이다. 관건은 그 이후부터다. 반등 계기를 찾는다면 V자형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비관론이 우세한 편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빈이 미국 뉴욕대 교수는 대공황을 웃도는 충격을 경고했다. 그는 V자도 U자도 L자도 아닌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V자는 짧게 침체했다가 금방 회복하는 사례, U자는 침체기가 그보다 길게 이어지며 회복하는 사례, L자는 급격히 이뤄진 침체가 이어지는 사례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금융위기 소방수 벤 버닝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가파른 경기 반등 가능성을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는 근본적으로 질병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히면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다음 분기에는 매우 가파르고 희망하건대 짧은 침체가 있을 수도 있다며 셧다운 기간에 고용, 비즈니스 부문에 너무 많은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우 빠른 경기 반등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모 교수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면서 사람들이 점차 일자리로 돌아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면역력 있는 사람들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루비닌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전면 봉쇄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사람들을 정상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제대로 된 보건 정책 없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계론에 합류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네요.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리스타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